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사름필입니다. 제주도와 칭다오 간 컨테이너 항로 개설 결정 사항을 경제활력국장과 공동으로 브리핑하겠습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선이 이르면 9월 초 취항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7월 31일 제주 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에 합의하고 중국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이번 항로는 지난해 11월 중국 선사가 해양수산부에 개설을 신청한 이후 8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성사되었습니다. 앞으로 항해 정기 선사 협의회에서 운영 선사를 평가하고 양국 정부에서 선사를 확정한 후 해상운임 공표, 운항계획 신고 및 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운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그동안 우상호 정무수석과 전재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조속한 항로 개설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이번 항로 개설로 제주항이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컨테이너 항선이 정기 운항하게 됩니다.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화물선 운항이 전무하였으나 2027년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국제무역항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약 1300년 전 동북아 해상교역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탐라국의 유상이 현대적으로 재현되는 의미도 있으며 당시 탐라국은 한반도와 일본, 중국, 동남아를 잇는 물류 허브였습니다. 이번 신규 항로 개설로 제주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컨테이너 한 개당 204만 4천 원이던 비용이 직항을 이용을 하면 119만 4천 원으로 85만 원, 약 41.6%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연간 수출 물동량에 대한 절감액은 2,500TU 처리 시 21억 원, 8,400TU 처리 시 71억 원, 1만 400TU 처리 시 88억 원의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운송 시간도 부산항을 경유하는 것보다 최소 2일 이상 단축되고 날씨로 인한 운송 중단이나 통관 지연 등이 불확실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소규모 물량을 가진 도내 중소기업들도 제주항에서 다른 화물과 함께 묶어서 수출할 수가 있어 수출 진입 장벽에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제주 칭다오 간 신규 항로는 대한민국 5천만 명 시장에서 중국 칭다오 번역 1억 명 시장으로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해 제주 지역 경제에 다방면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인천항 등 기존 항만을 거치지 않고 중국산 건축 자재를 직수입하고 제주산 생수 화장품 직수출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원재료 수입과 완제품 수출이 용이해져 제조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며 해역 장비 운영, 보세구역 관리, 선박 입출항 지원 등의 추가 인력이 필요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라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대륙 거점 물류센터와 연계한 제주 신항 물류 인프라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항로 개설에 대비하여 제주 항내 보수구역 지정과 컨테이너 해역 장비 배치 등 항만 기반 시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화물 통관 운송 등 물류 시스템 전반에 걸친 준비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금일 오후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제주 칭다오 간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담팀
5차 회의도 예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님은 이번 컨테이너 항로 개설이 2023년부터 삼등성과의 교류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결과이며 지방정부의 외교 노력으로 제주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핵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컨테이너 운송 경로 확보와 더불어 제주가 글로벌 물류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을 내딛음에 따라 앞으로도 제주항의 국제 물류 기능 강화와 동북아 해상 물류 환적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예,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남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즈 흥청비트입니다. 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그 칭다오의 신규 항로가 운영 시작하게 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야 뭐 아마 충분할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뭐 보낼 물량이 충분한지 혹시 선정되게 좀 있을까요? 예, 그 관계는 우리 덕기 활력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동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물동량 확보 방안 관련해서 세부적인 요청을 하고 있고 그동안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 다들 잘 알겠지만 손익분기점이 한 10,000 TU 정도인데 지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30% 정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관망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나온 수치가 50% 정도입니다. 다만 지금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게 수출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니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택항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이 결국 적은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 직항로가 개설이 되면 더 많은 품목의 제주 상품들을 수출할 것으로 하고 전망되고 있고 이에 맞춰서 수출 전략도 다변화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수출을 보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동량이 수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수입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앞으로 3년 정도, 3년이 4년 정도 하면 충분히 그 손익 분기점을 넘어설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중국에 이제 개선을 하는 수출이 대부분 이제 그 수산 가공품이라든지 요즘 보는 스크랩, 용암에서 생다수, 화장품 이런 품목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직항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말씀하신 부산항로를 아까 브리핑했었던 것처럼 부산항이나 다른 항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량이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항로가 개설된다면 삼다수라든지 용암수 같은 음료수,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수산 가공품, 또 소주라든지 제조업체, 제조의 가공식품들, 그리고 동스크랩 등이 더 활발하게 수출이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시는 생수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생수뿐만이 아니고 음료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국 이제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제주의 생다스라든지 용암에서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무게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화장품의 하나의 무게보다는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암수가 물동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그런 숫자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제 제도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 영역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다수 같은 경우에도 용암에서 같이 수출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여기에서 수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 네.
제주항 그 컨테이너 국내 물동량 운송 그거 하고요. 그 지금 수심이 컨테이너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재원하고 조감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 그쪽 한국하고 그 비교를 좀 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컨테이너 전용 항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 컨테이너 화물선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 전용 이제 그 크레인을 지금 임대를 해서 그렇게 좀 컨테이너 화물을 이렇게 내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소리 이동관 전방. 두 개입니다. 계획 중인 화물선 규모가 700 TU 정도가 맞는지가 그리고 개설 지연이 되면서 손실 보전을 해주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신규 취항을 로 봤을 때 총 보전해줘야 되는 손실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취항하기 당초에는 한 41억 원 정도의 이제 손실 보전액을 좀 예산에 이제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들 이제 9월 중까지 초에 이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취항이 안 된 그 다른 이제 저희들 손실 보전액을 이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제 손실 보전이 이루어질 9월부터 예상이 된다고 하면 한 18억 정도가 지금 그렇게 좀 추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규모는 700TU가 맞습니다. 오가는 화물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400TU가 돼야 이제 좀 그 손익분기점에 이제 도달하는 것으로 저희들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저 국제 컨테이너 전기 운항선이 된다고 하는데 그 컨테이너 그 크레인 그런 게 아직 준비가 안 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그 뭐 신앙만 이제 저희들 이제 만들어 나갈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서 요게 이제 저희들 그 직항로를 이제 개설하는 부분들이 요런 이제 컨테이너 화물을 이제 취급하기 위한 그런 시초 전초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좀 활성화가 되다 보면 저희들 좀 중국으로 가는 우리 내륙 이제 화물들도 이제 환접할 수 있는 그런 화물들도 이제 쌓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그런 전용 컨테이너 항만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신항 부분과 연계해서 좀 검토해 나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 컨테이너 그 야적장 그걸 좀 재원을 좀 하나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9월부터 18억 정도 추산되는 건 중국 선사에 보전해 주는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뭐 하나도 이제 안 들어왔을 때 그 금액이고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물동량을 이제 그 싣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손실 보전액은 상당히 이제 다소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하복대에 설치되고 인력이 투입됐는데 그거에 따른 저희가 보전해줘야 되는 금액은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보전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요. 지금 6월 말까지 아직까지는 뭐 지급은 안 돼 있습니다만 이걸 보면 지금 저희들 한 6월 말까지 지급해야 될 금액 한 6억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지급 앞으로 이제 이게 좀 개설이 되고 운항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화물선을 취향한다고 하시는데 그 앞으로 계획 같은 거 뭐 취향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은 저희들 지금 개설 허가가 난다고 해서 바로 이제 그 운항이 이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운항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한 달 정도 이제 그 아까 그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면 저희들 한 9월 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맞춰서 저희들 그뭐 취향이라든가 입항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자세히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물류 허브로서 제주도가 그렇게 갖추려면 뭐 중국 칭다오만 아니고 홍콩이든 뭐 인천 가든 배들도 이 날씨 상황에 따라서 여기 제주에 기항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놔야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비전을 좀 제시를 해줘요. 네, 뭐 저희들도 그렇게 좀 공감은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직항로 이제 화물선을 이제 운영해 보면서 그런 부분도 이제 거듭 이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운항을 시작하면은 몇 회 운항, 연 몇 회, 월 몇 회 운항을 하네. 그럼 주 1회 52항차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소실비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분석을 했을 때 700TU짜리 선박이 투입이 되거든요. 700짜리 선박이 투입이 되는데 그게 1년 동안에 수출하는 물량이 10,000개 정도를 갖다 실으면 저희가 손실 보전을 갖다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갖다가 45억을 갖다가 손실 비용 지급하는 금액을 잡아놨거든요. 그거는 1년에 4,000개 처리했을 때 우리가 중국 측에다가 한 45억 정도를 지원해주겠다. 라는 거고 그게 이제 6개월 이제 지난 이후에 이제 선박이 투입되다 보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 손실 비용을 지급해 줄 한 2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그게 한 2,000TU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풀 차는 게 아니고요. 그 700TU 선박 중에서 1년 동안에 1,400개를 갖다가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중국 측에다가 생산대 지급하는 비용은 제로입니다. 손익분기점이 많고 거기에다가 예, 예. 중국 선사가 어딘지 알 수 없을까요? 지금 얘기되는 중국 선사가 어딘지. 저희가 이미 다 이제 오픈돼 있지만 지금 해수부에서는 이게 외교문서로 이런 결정사항이 지금 통보가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지금 뭐 어떤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해외 발표할 때 중국 선사는 응답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봐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페널티는 주는 거 있는데 그쪽에서 운항을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띄엄띄엄하거나 원래 예정된 항차를 안 할 경우에 그쪽에다가 물리는 페널티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중국 선사 측하고 그 협정서를 갖다가 체결을 했거든요. 5명을 했습니다. 5명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인 보상을 만약에 하는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이게 항로를 갖다 철수했을 경우 그동안 제주도에서 지불했던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너희들이 다 부담해야 된다. 뭐 그런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까 손익분기점 많이 드는 400TU. 근데 이게 700TU고 우리가 연 52회를 운항하면은 그냥 단순 곱셈으로는 한 32,0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쳐도 손해는 아닌 건가요? 손익은 넘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30%만 쳐도? 예, 예. 그럼 아까 수출할 때 그게 1,400TU 기준으로 했을 때 1,400TU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우수적으로 봤을 때 30%. 1,400TU의 30%라는 말씀이신가요? 질문 없으면 브리핑 같이 예. 예, 고맙습니다.